안녕하세요. 코독TV입니다. 오늘은 39번째 시간으로 진돗개 애호가라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임에도 옛개를 직접 볼 기회가 적었던 근래 애호가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알기 쉽지 않아 보이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근래 많은 애호가들이 많이 활용하는 용어인 다양성에 대해 먼저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육지산 혼혈견들의 모습을 진돗개 표준으로 여겨지던 바로 그 시대의 다양성은 진돗개에 있어서 그리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 당시 표준에 맞춰진 그 모습을 진돗개를 의심 없이 진짜 진돗개로 알고 있던 후배나 가까운 애호가들에게 좀 더 올바른 진돗개의 표현을 가르쳐주고자 제가 많이 사용했던 용어가 바로 다양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1990년대 제가 창간했던 개간지 고유견 1호와 2호를 다시 살펴보면서 내용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수많은 언급된 다양성이란 용어를 보며 제가 그 시대 이 다양성이라는 용어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새삼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랬을까? 당시 육지산 혼혈견들을 진돗개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위 시골 똥개 같다 불리는 외형만을 순수 진돗개로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적지 않은 질타를 받았던 기억도 이 순간 떠오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근래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 다양성이란 용어는 어느덧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다만 다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다양성이라는 용어의 활용 목적이 진돗개의 본질적 표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진돗개의 표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 앞에 있다 한들 이해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현재 자신이 키우고 또 주장하고 있는 진돗개라는 개의 이질적인 모습을 방어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양성이란 용어는 앞이나 뒤에 겹개나 호개처럼 그 형태가 다르더라도 진돗개 본질적 표현은 같다라는 말이 수반되었을 때 비로소 유용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다시 언급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은 옛 진돗개 표현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의 개체를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성은 적어도 진돗개에게 있어서는 달라 보이지만 같고 같아 보이지만 결코 같지 않은 표현처럼 둘을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의 어원처럼 자신이 앓고 있고 믿고 있는 오직 아주 작은 구멍 그것만 들여다보느라 주위를 살피지 못하는 까막눈이 되어버린 애호가들이나 이제 입문하여 진돗개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의 문해를 돕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돗개의 표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년여 전 진돗개를 보기 위해 전주의 어떤 견사를 방문하고 나오면서 당시 후배들과 나눴던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전주를 방문하기 전 과거 60년대부터 원산지 진도의 개들을 데려다 키우며 전주 진돗개라는 명성을 전국적으로 일게 했던 폭수의 원세대 원로들과의 통화에서 한결같이 듣게 되었던 이 말. 와봐야 볼 것도 없어. 이제 전주라고 진짜 진돗개 몇 마리 남았간디. 요즘 전주에서 진돗개 키운다는 애들이라고 해봐야 죄다 진짜 진돗개가 뭔지나 알간디. 그것도 모르면서 개를 키우고 있으니 그나마 전주에 몇 마리 남지 않은 예철도 그런 개도 원산지 개라고 진도에서 뭔 피가 들어갔는지도 모를 이상한 개들을 막 데려와 진돗개랍시고 죄다 섞어놨으니 싹 망쳐놓기나 했지 뭐. 그러니 뭐가 남아있겠어. 이처럼 저의 방문에 현재 진돗개 경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 조언을 들었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과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겠지 않은 일말의 희망을 갖고 나름 순수한 진돗개를 추구한다고 10여 마리를 키우며 전국에 이름 꽤나 알려져 있는 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우리는 그곳에서 방문 전에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암수한 쌍의 개를 목격하고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명 밀양개와 진투의 중간 형태의 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 순수 진돗개 전문가라는 견주가 다른 개들보다 유독 이 두 마리를 멧돼지 사냥까지 한다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할 만큼 시종일관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바로 견사를 나서서 차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저희 뒤를 따라 나서던 후배 A가 질문을 해왔습니다. 형님, 저 백구 두 마리는 저 사람 말처럼 좋은 개예요? 저는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 밀양개야. 네? 밀양개 잡종이에요? 그 말에 오래전부터 밀양개와 진투를 경험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후배 B가 뒤에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 밀양개 잡종이야. 그리고 저 정도의 개는 밀양개나 진투에서는 흔할 정도로 많아. 그렇게 우리는 차에 올랐고 차에 오르자 방금 전 후배 A에게 저 대신하여 대답을 해줬던 후배 B가 되려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형님, 전주 사람들 진돗개 좀 본다고 들었는데 저 정도 개들이면 누가 봐도 딱 보는 순간 밀양개인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개들을 순수 진돗개라고 키우고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전주 사람들이 밀양개를 많이 못 봐서 그래. 당황한 저는 누가 들어도 변명처럼 들릴 궁색한 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형님. 많이 못 봤다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근데요, 아무리 밀양개나 진투를 많이 못 봤다 하더라도 솔직히 순수 진돗개의 표현만 정확히 알면 적어도 저 개들이 순종 진돗개의 표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쯤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 혹시 순수 진돗개 표현 자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후배 B의 주장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전주 원로들이 왜 같은 지역 후배들에 대해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이처럼 오랜 연륜을 자랑하는 사람도 그리고 순수한 진돗개 키우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도 막상 진돗개 본연의 표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그럼 이제 진돗개의 표현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관한 옛 전언과 문헌은 된장 맛이 난다. 이것 딱 하나입니다. 이 함축된 전언은 개인적으로 옛부터 진돗개의 본질적 표현을 말할 때 수없이 써왔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쓰임새 역시 적합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애호가들은 진돗개의 이 본질적 표현에 있어서 왜 설왕설래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첫째, 이 된장 맛이 난다는 표현 말고는 딱히 무엇이라 말이나 글로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에 있습니다. 이는 여기서 맛이란 개를 보는 사람이 느끼게 될 바로 그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이 그림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에는 두 마리의 암개의 앞면 사진이 있습니다. A는 80년대 전주를 대표했던 암캐고 B는 현재 원산지 진돗개 암캐로 알려진 사진입니다. A와 B를 비교할 때 과연 어떤 개체의 표현이 종족적 표현에 가까운지 느껴지시나요? 그럼 여기에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시라는 그림을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명확히 구별되시나요? 물론 이해는 견종의 두 개의 형태적 특성만으로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비교에 속합니다. 그럼 이번 사진 비교는 어떠가요? 아까와 같이 C 그림을 넣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A와 B, A와 C, B와 C의 차이가 무엇인지 느껴지시나요? 한 번 더 볼까요? 또 그림 C를 넣어보겠습니다. A, B, C 사이의 차이와 유사성이 느껴지시나요? 이해는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둘째로는 오늘날 많은 애호가들이 각자가 다른 표현을 진돗개의 올바른 표현이라고 아는 원인으로 과거 70, 80년대에는 아키다, 차우차우, 90년대에는 기주견, 불테리어 혼혈견들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혼혈로 난립된 진돗개의 기준으로 인해 마치 작은 한 구멍을 통해 본 세상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까막눈처럼 자신이 처음 보고 믿게 된 혼혈 진돗개의 모습이 올바른 종족적 표현이라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집착과 아집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진돗개에 대한 그릇된 역사관과 누군가들의 사적 욕망이 초래한 잔재들로 인해 오늘날 진돗개 본연 표현은 사라져가고 또 애호가들 사이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 잔재들 존재는 세대를 내리면 내려갈수록 지금은 그나마 외적으로라도 식별 가능한 이질감조차 후손들의 개체 표현에서 점점 감춰져 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전이라는 힘은 언젠가는 격세유전되어 후대에 흐릿하게 남아 그 형질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발견된 그때는 이미 이것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되어 나타났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훗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형질로 인해 이 질적 표현을 갖고 있는 개체들이 발견된다 한들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는다면 미래의 진돗개를 이끌 애호가 세대들은 그 격세 유전되어 발현된 이질적인 표현의 개체의 출현을 보고 현재 즐비한 이 사적 욕망의 잔재인 개들의 사진과 영상을 근거로 옛 진돗개라는 이름으로 옳다 주장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원형을 찾아가고 있다고 믿고 말할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릇된 진돗개의 종족적 표현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본질적으로 올바른 진돗개의 표현이 무엇인지, 역사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우리 진돗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본 중형견들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